선배님들,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2000년 9월 22일 우리 서해 해수부 공무원의 피격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말 믿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생존했을 때는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구조하려는 노력도 안 하다가 이젠 적에게 총살당하고 화형을 당했는데 시신이 형화되었는데 이제는 또 은폐, 축소, 허위, 가라보고를 일삼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배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2000년, 지금 한 3년이 지나간 그 사건인데, 그 당시 사실 우리가 그 해양경찰 그 공무원이 북한에 이렇게 피살돼서 불태워서 소각되었다 하는 이 소위 참 엄청난 뉴스를 접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궁금한 그런 그 심정을 온 국민들이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시시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월북한 거다 하고 덮어놓은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와서 다시 이제 국민들이 막 공분을 일으키는 이런 사건이 되었느냐 하면은 3년이 지난 12월 7일 우리 감사원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정석으로 대한민국을 위하는 감사원이 되어 있죠. 이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다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 이렇게 보면은 설마 그럴 리가 하던 그런 여러 가지 천인공노할 사실들이 신문에 이미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평생 국방안보,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일생을 바치고 지금도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예비역 장성들이 이래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소개를 하자면은 국방포럼의 대표로 있는 김건태 대표님, 네,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국방포럼의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전 육사 교장을 하신 김정수 장군님, 그 다음에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에 근무하는 조성직 대수장 사무총장님 이렇게 자리를 했고, 제가 대수장 상임대표 송대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다른 여한 사건보다도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대단히 심각한 엄중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가 갖고 있는 견해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사건이 가장 무엇이 문제가 되었느냐 하는 것부터 자연스럽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를 보고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는 정말 무슨 일을 한 건가. 한마디로 부도덕한 정권이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선거 조작을 하지, 통계 조작을 하지, 일개 국민의 지조한 생명의 그 자진 월복 조작을 하지, 조작, 은폐, 부도덕한 정권이다 라는 얘기를 맨 처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소각 사건도 정말 그 도덕성이라는 잣대만 갖고 재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개인 간에도 있을 수 없는 게 나라의 총 경영을 맡다는 지도자, 그 당시 정치 체제로서는 상상을 하기 어려운 부도덕한 그런 면이 있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뭘 강조했습니까? 사람이 먼저다고 그랬죠. 사람이 먼저.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은 개인의 생명을 경시했을 뿐 아니라 인권을 완전히 짓밟은 그런 사건이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까? 북한이 먼저입니까? 저는 북한의 입맛에 맞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100번 우리 국민이 모두 분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김정수 사무총장님. 이번에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정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살아있을 때는 방치를 했고 죽고 나서는 완전히 은폐를 한 말 그대로 시름치한 그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후광을 입어서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정부보다도 훨씬 몇 배 더 나태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보인 사건이 바로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국민들이 분노했던 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적시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소중한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열망했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이번에 서해 공무원 그 실종으로 인한 피격 사건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국민을 그대로 방치한, 국가의 존재 자체를 의심케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좌파 정권으로 이어진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묻혀가지고 국민들은 계속 속임당해가지고
그 행위들이 조작하고 했던 것이 하나의 역사처럼 그렇게 묻어질 뻔했어요. 우리 그 대수장 사무총장님, 조성직 장군님. 저는 이런 어떤 그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 나라가 뒤집혀질 만한 이런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그 국민들이 많이 정확하게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 같다. 그 모르는 이유가 뭐냐? 그럼 이제 전 정권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은폐, 축소, 조작, 왜곡, 즉 국민을 속여먹는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좌파, 우파 극명하게 지금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 편향된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이런 천인공노할 사건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분노 지수가 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방금 우리 그 조성직 장군께서 국민들이 모르는 알고 보면 천인공노할 이런 사건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세밀하게 그 당시에 관련되었던 사람 한 20여 명, 실제 지휘를 했던 지휘관들, 국정원장을 포함한 4명, 아마 엄격히 많은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국민들이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점을 우리 안보를 전문으로 하는 장성들 입장에서 세밀히 분석을 해서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한 6가지가 심각한 문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의 문제냐 하면, 우리 국민 이대준이라는 그 공무원이 사실은 실족을 했지 어떤지 배에서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려 16시간 동안 바다에서 남쪽 해역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북방 한계선 넘어간 해역에서 머무는 시간도 있고 어쨌든 16시간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이 시간을 갖다 알고도 그냥 죽도록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2020년 9월 21일 밤 1시 58분부터 그 이후에 9월 22일 18시까지 이게 무려 16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을 갖다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이걸 그저 적진에 그래 넘겨놓고는 그대로 방치한 거. 이건 정말 그냥 방기했다. 요때 아까 우리 조성직 장군님이 말씀한 것처럼 방기하고 은폐하고 이런 것처럼 그냥 방기한 거예요. 대통령은 제1 국군 통수권자다. 혹은 국방 안보를 책임졌다. 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무려 16시간 국민을 갖다가 이렇게 방기해.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든가 이 사회주의 좌파들을 역사에서 실어긋고 이게 대먹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이 개인 생명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공산주의 하는 나라에 대부분 보라고요. 제일 많이 죽이는 게 공산주의 하는 나라에서는 사람 많이 죽이는 게 특성입니다. 그렇게 이 한 개인 생명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래 방기했다. 이게 문제고 두 번째로는 국민을 기만한 겁니다. 이게 이래 보면 피살된 것을 북방 한계선에 가서 북괴군한테 끌려다니는 것도 알고 총격을 당한 것도 알았어요. 37 부대.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게 37 부대에서 직접 보고를 했거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구할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방치했다 퇴근할 때 제때 퇴근해버리고 총안보수장이라는 사람들이 이래놓고는 이게 문제가 조금 복잡하다 싶으니까 그때부터 사건을 조작한 거예요. 국민을 갖다가 기만한 거예요. 이게 피살한 시간도 알고 더구나 피살을 시킨 건 얼마나 잔혹합니까? 피살된 시체를 기름을 벌써 불태우고 하는 걸 알면서도 이걸 갖다가 국민들한테는 그렇지 않고 자진 월북을 한 것 같다. 요렇게 오도를 시킨 거거든. 이거는 아주 나쁜 정권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건을 갖다가 조작을 했다. 컴퓨터에 실린 이야기를 말을 맞춘다고 자진 월북한 것이다 하는데 맞추려고 하기 위해서 전부 글을 내리게 하고 정식으로 보고하는 37 부대의 그 보고서 내용을 갖다가 압력을 줘가지고 고치게 만들고 이렇게 한 이 조작. 그러니까 이게 이 통치하는 동안 좌파 정권의 통치라 그런 게 통계 조작이라는 아까 우리 김건태 장군님이 이야기하신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한지 이 엄청난 사건을 두고도 그 순간에 이렇게 조작을 했던 이게 이제 세 번째 큰 문제고 네 번째는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나라 국자, 부끄러운 치자. 나라로 있으면서 제일 부끄러운 국치적인 행위였다. 뭐냐 그러면 자국민을 총살을 시키고 불태우고 하는데도 항의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무엇이 두려운지 거기에 항의하고 이쪽에서 그 사실을 저쪽 적한테 북한한테 맞게 비에 맞추려고 자진월복이라고 한 이거야말로 정말 이게 통수권자 그 당시 정치를 맡았던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장관, 국정원장 이게 전부 짜고서 사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라국 부끄러울 칠자 대한민국 건국이고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다. 적이 들어와서 벌벌 떠면서 이쪽의 사건을 저거 침에 맞추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국지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실족을 했든 어쨌든 본인이 이게 자기 생명을 갖다가 그게 어쨌든 나는 실수해서 물에 빠졌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월북이라고 그리고 그것 잘 안 밝히던 사람 평상시 생활 태도가 뭐 어쨌다느니 생각이 어쨌다느니 이 사자에 대한 이거는 모독행위예요. 그 다음에 유족에 대해서의 모독이란 말이에요. 이 성실히 한 그러니까 형님 되는 분이 끝까지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내 동생이 그럴 사람 아니다. 항상 그러니까 사자 유속 가슴에다 못을 박은 행동이야. 이게 위정자가 이렇게 해서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문제점은 문 대통령 그 자세인데 옛날에 이 좌파들이 욕을 하는 소위 보수다 어쩌다 그런 대통령은 법을 굉장히 중시하고 나라 권위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예를 들어서 백담서로 간다 어디로 간다 이럴 때도 법에 따라가고 그 당시 그렇게 하던 그분은 국가의 권위를 무시한 적 없어요. 근데 이건 요번에 그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서면 조사를 하겠다 하고 그 문 대통령한테 했더니 무례하다 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게 얼마나 나라를 우습게 보면은 법을 우습게 보면은 나는 이 부분이 무례로 치면은 멀쩡한 사람 막 죄를 만들어갖고 탄핵도 시켰잖아요. 그 무례처럼 그게 죄가 분명히 있는 걸 조사하겠다 그런데 그걸 무례라고 하고 없는 죄를 갖다 엮어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한 거 그거는 뭐냐 이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방기했던 죄, 국민을 기망하는 죄, 그 다음에 사건을 조작한 죄, 그 다음에는 국치적인 일, 대한민국 전체의 이 체면을 손상시킨 죄, 유족의 가슴에 못을 박은 거, 그 다음에는 대통령을 했다고 해서 법을 안 따르고 무례하다 하면서 그럼 그 권위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거야. 이거는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이 사건은 정말 인권 말살 유린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의 정도로 기관 정보로 이렇게 마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흔한 청문회 여야가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이 이 사실을 낱낱이 알도록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감사원 보고서로 하면은 보는 사람만 보지 우리 국민이 알 수가 있습니까? 예. 이 가족, 유가족, 자녀들, 뭐 이런 분들 생각하면 정말 이건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판을 풀어주고 하려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사건을 청문하는 무슨 사건을 청문하는 국민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건태 대표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청문회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이 사건을 감사원에서는 사실 문제된 점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법적으로 넘길 거는 넘기고 국민들한테 알릴 걸 알리고 임무를 막 다 했다고 보는데 이 사건을 그러면 이제 무엇이 문제점이냐 우리는 토론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우리 조성기 장군님 그다음에 김정수 장군님 한 말씀 있습니다. 예, 그 말씀 이전에 김근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이제 다른 그 청문회라든지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의 그 당위성이라고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대한 이 사건이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는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심각하다. 국가 특히 군의 통수권자로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국가라고 하는 것,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지켜주는 것이고 영토를 오롯이 침범받지 않게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 국가의 주권을 지키니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를 침해받지 않게 온전하게 지켜주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전쟁을 해보지 않았지만 과거 이제 전쟁 사례도 연구하고 과거 선배님들 전쟁을 하셨던 것을 보면 이런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군인들이 지휘관이 내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들어가면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부득불 명령을 하달해서 공격을 시키고 방어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군인도 국민이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국가를 위해서 이걸 이제 대체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군의 어떤 사명에도 임전무태 기상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때로는 생명을 버리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평상시 상태에서 우리 국민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을 모른 척하고 나중에는 은폐해서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이게 쉬쉬하면서 또 왜곡해가지고 명예마저 욕되게 하는 이것은 국가의 책무를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를 끌고 가야 되는 대통령으로서 통수권자로서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책무를 스스로 방기했거나 아니면 모른 척했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은폐했거나 이런 어떤 그것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청문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하다면 더 큰 조치들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도 소상하게 알려서 국민들께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명한 이런 것들을 알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부터 우선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이 자꾸 들어가서 우리 김병수 사무총장. 예, 저도 조성기 사무총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책무인데 이번 서해의 공무원 피살 사건을 보게 되면 적적 지역에서 해상 임무 수행 도중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공무원이 실종된 상황이 발생을 했고 본인이 잦은 월북을 하게 뛰어내렸건 아니면 의도치 않게 실족을 해서 바다에 떨어졌건 어쨌거나 임무 수행하던 우리 국민 하나가 없어진 상황이 발생이 되었고 그것을 우리 합참에서 식별을 해서 안보실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다면 위기관리센터에서 최초 보고를 받고 아마 이것이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었을 테고 저도 위기관리센터장 근무를 해서 알겠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당연히 국가 차원의 MSC가 열려서 이 국민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가 다각적인 정부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시 상황을 최초 보고받고 나서 이루어진 정부의 행태를 보게 되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신변 안전보장을 촉구하는 대북 전통문 하나 발송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 합참에서도 이것이 통일부 주관이라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국정원에도 보고하고 국정원 보고를 받은 통일부에서는 장차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해상 작전을 수행하다가 실종이 됐는데 안보실의 안보실장, 안보실 1차장, 위기관리센터장이 상황도 안 끝났는데 조기에 퇴근을 해버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국민이 실종이 되고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방기를 하느냐. 이런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김건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청문회를 통하든 무엇을 통해서라도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우리 국민들이 그 진실을 알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법을 잘 알거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국민이 국가의 어떤 권력에 의한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국가는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구해와야 할 것입니다. 그가 만약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구해다가 우리 법의 테두리에서 이를 재판하고 처벌을 할지언정 그 목숨은 국가가 어떤 무조건 구해와야만 되는 것이다. 근데 그런 것을 사실은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알고도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진짜 무엇보다 중대한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평생을 군에 복무하신 그 여러분들의 그 견해가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보면은 이스라엘이 인구 600만 정도 갖고 지구촌 아랍 인구 한 50배가 되는 그 아랍 국가들 사이에 쌓여 있으면서도 지금 그 하마스와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완전히 먼저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자기 백성을 죽이고 한 데 대해서 인질을 하고 한 데 대해서 지금 초토화 시켜버리거든. 400여 킬로 그 터널을 갖다가 완전히 이 사람 바닷물도 엮고 해갖고 그 어떤 수장해 뿌리는. 이스라엘 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복할 줄 모르는 안보 역량은 안보 역량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복을 하느냐 물어보면은 군인 한 명을 적군이 와서 손상을 시키면은 200명, 300명을 반드시 몰살을 시킨대요. 난 이스라엘을 자주 방문을 하면서 내가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보복을 어떻게 몇 대 몇으로 하느냐 그게 1대 3 정도로 한대요. 그래서 보복할 줄 모르는 안보 역량은 안보 역량이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지나가면서 요사이도 이 야당에서 가끔 이야기하는 거 보면 더러운 평화가 가장 전쟁보다도 낫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더러운 굴종하고 대화와 협상에 의해서 평화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걸 하는 정권의 일어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자기 국민을 피살 총격으로서 죽여가지고 불태워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걸 화해 포용한다고 하면서 저항 한마디 안 하고 항의하는 메시지 하나 안 보내고 이쪽에서 저쪽의 구미에 맞춰서 조작을 하고 이런 게 더러운 평화라고. 그래 이런 평화를 계속 좋다고 지금 선전을 하고 국민들한테 정말 우리 국민들은 이 지금 좌파들의 이 더러운 평화라는 거 이게 뭔지 대화와 협상에 의해서 평화가 지킬 수 있다는 이 극한적인 극명한 예가 이번에 서해 공무원 이 피살 사건이에요. 이런 평화를 당하고도 그래도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고 하다고 그걸 좋은 평화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지요. 막 이래서 이 개념에 혹세무민하는 그런 평화라는 용어에 정말 나라가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은 좀 자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이냐. 감사원에서 이미 보니까 법적 조치를 10월 이후에 이제 쭉 감사를 해가 2022년 10월 이후에 해가지고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보니까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관련되는 한 20여 명은 고발할 건 하고 이렇게 했고 특히 그 당시 안보실장 서훈, 그 다음에 국정원장 박지원, 국방장관 서욱, 그 다음에 전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등은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걸로 끝을 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이 이 실상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김건태 장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소위 국정조사를 해야 돼요. 특히 여당 국회의원분들 지금 이런 사건이 발표가 돼도 소위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참 국치적인 모욕을 당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게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은 본인들 국회의원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들어가야 돼요. 이건 야당 국회의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속에서 살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국회의원이고 여당 국회의원도 그러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국치적인 이런 일을 당하는데 그거는 청문회를 못한다든가 이건 안 되죠. 막 이런 면에서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도 대통령 끝나고 나서 바로 청문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백담사도 가시고 뭐 여러 가지 그거 다 국법을 준수한 기라고. 그래서 이 사건은 저희들 예비역 장성 입장에서 이래 볼 때는 반드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국회의원들 같으면은 이걸 저는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가지고 따질 거는 따지고 다시는 이런 국가가 모욕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민들도 국민한테 고지할 거는 하고 이런 걸 바로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에서 법적 조치를 한 거는 철저히 국법에 따라서 다스리고 법대로 이 정치적인 재판을 왜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느냐 이게
이런 그것이 정치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좀 죄를 지은 건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반드시 청문회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하시고. 하여튼 청문회를 통해서든 하여튼 법적으로 국법에서 조치를 하든 저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 차원을 넘어서 북한의 입맛대로 북한의 이롭게 했기 때문에 이적행위로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군까지 나서서 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다. 우리 군이 최근에 특히 문재인 정권에 와서 정치 정권에 오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개입해서 물론 상부의 지침을 수행하는 것과 어떤 사건을 조작하는 촛불을 조작하고 촛불을 없애고 이게 다 정치 정권에 오염돼서 그렇습니다. 9.19 군사합의도 정치에 오염된 사건이라고 봐요. 저는 9.19 군사합의가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군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조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을 지켰고 방관했고 묵인했어요. 이게 장관, 합참의장 다 이를 보좌하는 참모단이 다 이렇게 묵인했어요. 이걸 군의 상층부 대통령하고 지근거리에 있는 장관이라든지 합참의장이라든지 이를 보좌하는 참모단이 우리 정치 정권에 오염이 됐다니까. 그래서 이 군 지휘부에 이게 질타를 하는 동시에 뭔가 윤리 강령이라든지 또 어떤 복무 강령이라든지 이런 특단의 어떤 대책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다 보니까 군도 별짓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군이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부도덕한 군대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정직한 군대가 싸워서 이기는 거지 이런 부도덕한 군대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층부에 대한 정신교육, 윤리교육, 복무강령 이런 쇄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김건태 장군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던데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모두 우리 국민들한테 부탁의 말씀 한 말씀씩 하시죠. 예,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정말 비겁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실종된 이후에 살아있을 때는 아무런 구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 피살 소각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온 국가기관이 합심해서 이 모든 내용을 조작했습니다. 사실 그럼으로써 지금 나타난 모든 그 과정 속에 있던 비밀 자료들까지 다 삭제를 하고 대북 전통문을 마치 실종 상태인 것처럼 포도에서 작성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 합심을 해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또 대통령은 그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냐고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는데 이 사살 3시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 3시간 동안 대통령은 뭘 했느냐? 국민이 없어지고 위기에 처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떤 구조 노력이나 지시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그 다음에 안보실장 주재하는 그 관계장관 회의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 감사원 서면 조사가 무례하다고 거부를 하면서 지금 그 당시의 모든 사건 기록들은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15년 동안 지금 봉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필요하다면 이것까지도 개봉을 해서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려줘야 되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가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여기에 상응한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역한 지 이제 한 7년 지났는데 선배님들도 그러시지만 우리가 현역 시절에 지휘관을 하면 지휘관은 부대의 아버지 또 주임원사들은 부대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면서 부하들을 진짜 자식처럼 이렇게 돌본다는 것이 좀 성인들을 좀 돌본다는 게 조금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훈련 잘 시켜서 싸워 이기는 부대 만들겠다 이런 어떤 상징적 표현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북한으로부터 진짜 무참하게 살해당하신 해수부 전직 공무원께서 내 자식이고 내 형제고 내 부모라면 어떤 국민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결국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라는 그런 마음으로 만약 저게 납치돼서 피살당했다면 누구도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좌파, 우파 자꾸 이 색안경을 끼고 모든 이런 것들을 쳐다보다 보니까 국민들이 누구나 다 분노하고 이걸 바로잡자고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때는 참아주지, 이런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국가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고, 근본적으로는 내가 그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어떤 입장에 처한다고 역지사지해서 본다면 도대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이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만시지탄일 수도 있는데, 이제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정해진 국가 권력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우선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지휘관을 막론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이것이 국민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그 유일한 방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를 이끌고 계신 분들은 국가의 책무, 또 그들의 책무를, 근본적인 책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어떤 국민들이 앞장서서 감시하고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참 그 애국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을 가면 그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학자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어떤 나라의 역사는 그 국민에 의해서 절대 좌우된다. 그 나라 역사가 지옥으로 가든 천당으로 가든 100% 책임은 국민한테 있다. 그래서 그 국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이냐 해치는 일이냐 갖고 좀 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 것만 주면은 대한민국을 해치는 일도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지난 정권 속에서 이거는 분명히 나라의 이익을 해치는 기다 하는데도 그저 본 것만 받고 그게 복종한 이런 그 공무원들이 많아서는 안 되지요. 그 다음에 군인들, 특히 이 지금 피살 이 공무원에 얽혀 있는 그 여러 가지 국방부라든가 군인들, 우리 후배지만은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막 군의 그 간부 양성이라 그럴까 사관학교 같은 데서는 무려 4년이라는 철저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기록을 조작을 하고 위에서 부당하게 잘못 사건을 조작하라 본다고 해서 조작하는데 앞장서 갖고 밑에 지시를 하고, 정말 이 국방부는 이래서 안 돼요. 군인들은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부서가 혹시 이렇더라도 군인만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군에 있는 여러 후배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특히 안보와 관련된 거 이거 시킨다고 함부로 부역 노릇 하다가 그 사람들의 그 미래가 어떠되는지 보지 않습니까? 절대 군인들은 이런 부당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 정부는 철저히 법치 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얼마나 아까 이적성이라 한 거, 적을 위하는 이 이상 더 이적 행위를 한 게 없는데 왜 이런 걸 두고 미적미적하고 걷느냐 이게요. 이런 걸 다스리지를 못하면 법이 정치화돼 가지고 아무리 범법 행위를 해도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국민들이 법을 갖다가 법에 대한 존엄성이 없어진다고. 우리 정부는 정말 법치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라의 그 이적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 이적성을 갖다가 정말 법 따라 좀 다스려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이적 행위에 의해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 교육받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의를 보면은 성난 독수리처럼 달라들어라. 그 불의를 자양하는데 성난 독수리가 생맥을 걸고 하듯이, 그런 그 기계를 갖고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잘못 가게 하는 그런 그 나쁜 분자들을 보고 성난 독수리처럼 달라들어서 제어시켜야 됩니다. 막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늘 이런 복잡한 부정적인 역사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안보라든가 모든 분야에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생명을 갖다가 방기시키고 그 다음에 조작하고 이적 행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없기를 저희들 예비역 장성 일동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